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경선전에 돌입합니다. 예상대로 충북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세로 자리 잡은 이재명 전 대표에게 지지를 보내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데요. 다만 한덕수 총리의 출마도 적극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의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3,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충북 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의원은 이재명 경선 캠프의 충북 지역 특보를 맡았습니다. 이강일, 이현희 의원 모두 이 전 대표의 지지 뜻을 나타냈습니다. 충북도당 위원장인 이건희 의원이나 당내 경선 선관위원을 맡은 이모선 의원은 지지 성향을 밝힐 수 없는 위치이기는 하지만 다른 의원들과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이 경선 과정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것과 또 그 끌어올린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10명 안팎의 후보가 치열한 경선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의원들은 일단 나경원 의원의 지지세가 강합니다. 이종배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함께 모습을 나타냈고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엄태영 의원도 오 시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나 의원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 의장을 맡아 지지 성향을 나타낼 수 없는 박덕흠 의원도 앞서 나 의원을 꾸준히 지지해왔습니다. 다만 이들 의원들은 나 의원에 대한 지지와 함께 한덕수 총리의 출마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 의원은 한 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견해를 나타냈고 박 의원은 한 총리의 무소속 출마 이후 진보 진영과도 함께 반 이재명 연대의 빅텐트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정당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를 시작하는 가운데 충북 지역 의원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제천의 한 공공임대주택이 조기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인데도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보다 오히려 비싼 데다 각종 하자에도 LH가 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의 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집안 곳곳이 온통 까맣게 피어난 곰팡이로 가득합니다. 드레스룸에도 곰팡이 탓에 악취가 진동하고 목이 따가워 가족마다 기관지 질환이 끊이지 않습니다. 입주민 대다수가 반복되는 결로와 누수로 고생하고 있지만 하자 보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포기하고 살았어요. 왜 추운 겨울에 저희 서민들이 어디 가요? 갈 데가 없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으러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데 먹고 사는데 어디 뭐 솔직히 뭐 그렇다고 이만한 돈으로 갈 데도 없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살았는데 아파트 곳곳에는 플래카드가 줄줄이 내걸렸습니다. LH가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조기 분양하면서 주변 시세보다도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겁니다. 입주민들은 시세 감정액 분양 전환이 웬 말이냐며 사비를 들여 분양가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저희 아파트가 제 비교 금액이 비슷하거나 저희가 좀 더 높게 저희 시세가 좀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쪽은 그런 기본적인 시설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감정평가 금액이 잘못 나온 게 아닌가. 이에 대해 LH 측은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한 두 곳의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값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입주민들의 이의 신청에 따라 2차 감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원가하고 감정 평가액을 합산해서 평균값을 낸 그런 분양가 적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그 부처에서 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자 도입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하지만 조기 분양에 턱없이 오른 부동산 시세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헛된 꿈이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북대에는 지난 2021년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 스포츠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예산 지원을 받은 만큼 당시에는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쓰는 시설이라고 강조했는데 현재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국비 등 267억 원을 지원받은 충북대 스포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 당시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학내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한다는 소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직접 예약을 시도해봤습니다. 설명과 달리 일반인의 사용이 아예 불가능한 시설이 적지 않습니다. 충북대 체육진흥원이 사용하는 10곳 중 4곳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운동장과 풋살구장 등은 학내 구성원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 최근 운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주 도심에서 빈 코트를 찾기 힘들 정도인 테니스장도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 코트나 뭐 이런 것들 정문 앞에 학생들도 치는 데가 있고 하니까 일반 돈에서 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빌려서 굳이 돈 내면서 쳐야 되나. 충북대 측은 실외 체육시설에 전기 요금을 놓고 한국전력과 소송을 벌이고 있어 일반 개방이 지연되고 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시설 조성 당시부터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무작정 외부인 이용을 허용하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송이 꽤 오래 지금 진행 중이어서 지금 뭐 그 시작을 못하고 있는 단계라고. 지역 주민과 상생을 목적으로 건립된 충북대 스포츠센터 일부 시설은 4년 가까이 전기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일반 개방이 지연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부터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추진의 민관정 공동위원회와 함께 6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활주로 신설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는 충청권 4개 시도를 중심으로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 서명운동부는 향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충북 도리 파크 골프장 예정지인 충북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의 이전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이전 사업에 대해 사업비 재산정과 주민 의견 수렴 방안 마련 등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는 충청북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450억 원으로 축소했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사업비 재산정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기 유발 효과가 가장 큰 건설업계가 요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충북 건설 실적 1위인 대흥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줄 도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건설 경기를 가늠할 선행 지표들도 부진하고 이렇다 할 출고 전략도 없어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충북 건설 실적 1위에 올랐던 충주의 대흥건설이 결국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지역 내 일감 보릿고개로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책임 준공에 따른 과도한 금융 비용을 떠안은 결과입니다. 문제는 충북 건설업계의 위기가 지금부터라는 점입니다. 지난 2021년 이후 치솟은 공사비가 공사 현장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자금 여력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올해 충북 건설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올 들어 2월까지 충북 지역 주택 인허가는 125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9% 줄어들었습니다. 충북 지역 주택 착공은 176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2%나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충북 건설업 취업자 수는 6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7%인 16,000명 줄었습니다. 더욱이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실수요자들의 구매력 악화로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6월부터 제로 에너지 의무화로 새로 짓는 주택에 태양광 장비 등이 적용되면 분양가는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분양 시장도 상당히 지금 위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7월에 또 이제 금융당국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 지방 분양 시장의 붕괴가 우려되는. 충북 건설 실적 상위 업체 두세 개가 더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건설업계가 최악의 생존 기로에 놓였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청주시는 개인이나 법인의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발부담금 환급 제도는 납부 기한인 6개월 이전에 개발부담금을 완납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연 3.5%를 적용해 부가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청주시의 개발부담금 환급액은 1,29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5배나 증가했습니다. 제천시가 올해 친환경 자동차 1,295대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차량당 최대 지원액은 전기 승용차 1,160만 원, 전기 화물차 2,424만 원, 전기 승합차 1억 4,132만 원, 수소 자동차 3,350만 원 등입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3개월 전부터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청주시는 2년 전 송절동 도축장과 우시장을 이전하고 4,700여 세대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겠다는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일대를 4개 지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요. 지난주 1지구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이르면 올 연말 착공할 예정으로 현재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2년 전 도축장과 우시장을 이전하고 대규모 주거단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일대를 4개 지구로 나눠 도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주 가장 먼저 송절 1지구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가 승인됐습니다. 모든 허가가 나 터파기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3개 지구에 대한 승인 절차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4지구는 지난해 말 지구 지정이 완료돼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있고 이 지구는 지구 지정을 준비 중입니다. 초등학교가 새로 신설이 되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그 도서관 또 문화시설 용직을 또 기부 체납하게 돼 있어서 또 그런 시설도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 공원이라든지 가로공원이라든지. 민간업체는 4곳으로 지구마다 사업자가 각각 다르지만 모두 탄탄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 승인만 나면 순조롭게 개발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지구는 전용 면적 59에서 84제곱미터 규모로 1,8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 연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매우 탄탄한 기업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거쳐서 송절지구도 아주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낙후 이미지를 갖고 있던 송절동 일대 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테크노폴리스와 함께 청주 서부권역 발전의 또 다른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단양군이 영춘면 옛 별방초등학교 유아분교에 예비 귀농 귀촌인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내년 말까지 25억 원을 들여 옛 유아분교 6,8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체류형 단독주택 6채와 세대별 창작 공간을 갖춘 복합문화예술동, 공동 텃밭 등이 조성됩니다. 충주시가 100% 충주 농산물로 만든 지역 특산주 관광상품 개발을 본격 추진합니다. 충주시는 농업기술센터는 또는 당일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양조장 투어, 특산주 시음과 함께 지역 맛집과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올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국비 6억 원을 확보해 충주 전통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오는 2026년까지 내수 공공하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미호천의 법적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원활한 하수 처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 8,000톤 처리 시설을 5,000톤으로 축소하고 3,000톤 규모의 처리 시설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